유럽에선 배울 수 없는 게 한국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유럽 대신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33살 나탈리아입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전공으로 연구하며 평생을 유럽 언어 속에서 살아왔고 학생들에게 고전 문장을 분석하고 구조를 설명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던 전통적인 연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관심 영역 바깥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한류는 익숙했고 학생들 중 일부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했지만 저는 그걸 단지 문화 소비의 일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프랑스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유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교육 시스템 내에서 한국어는 전혀 비중이 없는 언어였습니다. 비문자권이고 구조도 너무 달라서 언어학적으로도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매년 학기 초 학생들에게 희망 외국어를 조사하는데 몇 년 전부터 한국어를 적는 학생들이 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 장난처럼 쓴 줄 알았지만 다음 해엔 5명, 그 다음엔 18명, 최근엔 무려 43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답한 겁니다. 단순히 팬심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들이 말하는 한국이 더 이상 드라마 속의 로맨스가 아니라 교육, 복지 기술 그리고 행정 시스템까지 포함된 실용적인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며 어떤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가로막는 것도 존재했죠. 바로 제 동료 교수들과 학장이었습니다. 우리 학부의 가장 보수적인 인물인 콘스탄틴 학장은 한국어 소규모 수업 개설 요청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학교와는 맞지 않는다. 그의 말엔 위계와 편견이 섞여 있었고 마치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것이 저급한 문화를 수용하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였고 저도 처음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학생들이 학장실로 서명을 들고 찾아간 겁니다. 몇 명은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어 수업을 개설해 보자고요. 예산도 없고 공간도 없고 교재도 없었습니다. 강사님도 없었죠. 하지만 지인의 소개로 러시아에 거주하며 교육학을 전공한 여성을 섭외했고 그녀는 학생들이 자기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며 강사료도 거의 받지 않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정규 수업이 개설됐고 학생들은 저녁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교실을 빌려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PDF 파일 하나로 시작한 수업이었지만 학생들은 놀라울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보고 있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교육 혁신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고 AI 기반 학습 플랫폼 진로 설계 시스템, 지역 격차 해소 전략 등 러시아에선 상상도 못할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몰랐던 거구나. 한국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더 늦기 전에 직접 한국에 가보자고 결심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연구계획서를 쓰고 학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학장은 처음엔 노발대발했습니다. 비공식 수업 허락해준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은 여행 지원까지 해달라는 건 선 넘은 거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장님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러시아에서 고전 독일어 강의를 개설하려다 원로 교수들에게 외면당했던 과거. 그때와 지금의 저와 상황이 같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학장님도 그때 쓸모없는 언어라고 무시당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했고 학장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학부 메일함으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2025년 여름 언어학부 연구교류 프로젝트 대한민국 방문 예산 승인 발신자는 콘스탄틴 학장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후배가 과거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걸 막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그리고 낯선 도시들의 이름이 일정표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언어는 책 속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온도를 전하는 것이었고 한국어는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꼭 돌아와서 후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남겨주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의 믿기지 않는 한국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